오늘은 임신을 시도하기 전에 꼭 알아두고 생각해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임 방법. 임신을 시도하기 전에 피임을 얼마나 오래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콘돔이나 다른 피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임신을 시도할 준비가 되면 중단하면 됩니다. 피임약, 누바링 또는 피임 패치와 같은 호르몬 유형의 피임 방법을 사용 중이라면 임신을 시도하기 몇 달 전에 중단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주기에 대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피임 패치, 피임약과 같은 호르몬 피임약을 복용할 때 주기적으로 출혈이나 생리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복용 중인 호르몬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배란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은 매달 난자를 모집하고 방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겪고 있는 출혈은 실제로 자신의 호르몬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호르몬 피임법을 시작하기 몇 달 전에 호르몬 피임법을 중단하여 주기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임신을 시도하는데 몇 달이 걸린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되기 전에 임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고 바로 배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임신을 하죠. 그래서 그것은 너무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임신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호르몬 피임법을 중단하세요. 동시에 자신의 주기에 대해 배우고 임신을 준비할 때 일종의 차단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지만 임신 전에 호르몬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휴지기 또는 호르몬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시간은 정말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르몬 피임약을 중단했는데 몇 달 동안 생리를 하지 않거나 생리가 매우 예측하기 어렵고 불규칙하다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예를 들어 구리 자궁내 장치, 호르몬 자궁내 장치와 같은 다른 유형의 피임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생리 주기를 확인하기 시작하기 몇 달 전에 IUD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임신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콘돔과 같은 차단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피임 방법의 또 다른 유형은 임플란트나 대포 프로베라 주사입니다. 이 주사는 오래 지속되는 주사여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접종 후 최대 3개월 동안 체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주사를 놓친 후 몸이 다시 배란을 시작하려면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임 방법의 일종인 임플란트나 대포 프로베라 주사는 임신을 시도할 준비가 되기 몇 달 전에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임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할수록 가임력이 높아지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영양, 건강한 식습관, 더 많은 통식품, 다양한 식단,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신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가처럼 신체 회복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덜 주는 운동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건강의 일부분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스트레스를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 도구 상자에 보관할 수 있는 도구를 구축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기 관리를 실천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좋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도구를 구축하기 시작하기에 너무 이른 시기는 없습니다. 일기를 쓰든, 걷기를 하든, 휴대폰에 마음챙김 앱을 사용하든, 독서를 하든,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다음 이러한 습관을 더 깊이 파고들고 키워야 합니다. 넷째,
건강의 일부분은 수면입니다. 수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7, 8시간의 수면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수면은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건강의 여러 측면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수면을 우선순위로 삼고 건강의 일부로 삼으세요. 5째, 임신을 시도할 때 궁금한 점은 영양보충제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좋은 산전 비타민은 임신을 시도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엽산과 산전 비타민은 신경관 결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신 전이나 임신 초기에 이러한 영양 보충제를 섭취해야 합니다. 태아기 비타민에는 비타민 D, 비타민 C, 철분과 같은 다른 중요한 성분도 있습니다. 이미 좋은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 것을 더하고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3번째, 임신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자신의 생리 주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1년 넘게 임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언제 임신을 시도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월경 주기의 첫 번째 날이 어떤 주기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배우고 생리 주기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너무 이르지 않습니다. 임신을 시도하고 임신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주기를 추적하기 시작하세요. 휴대폰용 앱도 있고 구식 달력을 통해 자신의 주기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완벽한 28일 생리 주기를 갖지 못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30일마다 생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출혈이 시작된 날로부터 한 달이 27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32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조금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생리 주기의 중간은 배란기입니다. 사이클 첫날은 출혈과 주기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생리 주기의 마지막 날은 다음 출혈 전날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배란기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임신을 시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은 28일의 생리 주기가 매우 일정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14일째 되는 날 배란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주기의 경우 12일 또는 15일째에 배란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해 계속 추적하고 학습하면 생리 주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란의 징후를 찾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궁 경부 점액의 증가, 때때로 약간의 따끔거림, 배란과 관련된 일종의 인식 및 통증이 포함됩니다. 주기와 배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료는 생식력 관리하기라는 책입니다. 환상적인 책입니다. 저자 토니 웨슬러가 20년 넘게 쓴 책입니다. 환상적인 자료입니다. 정말 큰 책이지만 차트가 많기 때문이죠. 기초 체온 추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당 책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배란 예측 키트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조금만 알아가고 추적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임신할 준비가 되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고 더 빠른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숫자 4. 배란 시기에 맞춰 성교 타이밍. 임신을 위해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리를 이해하면 스트레스가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난자는 월경주기 중간에 배란됩니다. 그리고 계란은 약 12-24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난소에서 방출되어 나팔관에 앉은 후 약 12에서 24시간 동안 정자를 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정자는 사정 후 며칠, 성교 후 96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갖기 위해 전체 생리주기에서 특별한 마법 같은 순간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배란 주에 몇 번 성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일 필요도 없고 격일로 할 필요도 없고 하루 중 특정 시간일 필요도 없습니다. 임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통제 불능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 기간을 좁히고 시기를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임신을 시도할 때 실제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생리학을 기억하세요. 생리주기 중간에 언제 배란이 되는지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 주에 두세 번 성관계를 시도하면 난자가 있을 때 정자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임신을 시도하기 전 또는 임신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고혈압, 심장질환 병력 등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당신이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이유, 의사가 임신을 시도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임신 시 복용 중인 약물이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세요. 반면에 정자가 있는 경우 복용 중인 약물이 정자 생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임플란트나 패치 등 어떤 이유로든 외인성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하면 실제로 정자 생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성관계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정자 수가 적습니다. 따라서 복용 중인 약물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생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난자와 정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암치료,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조속히 검진을 받으세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조속히 검사를 받으세요.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고 가족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생식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신을 시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쉽게 임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화에서와 같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난자를 가진 사람과 정자를 가진 사람의 생식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합니다. 특히 계란이 있고 35세 이상인 경우, 시도 후 6개월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았고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월경 주기를 보인다면 1년을 기다리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세요.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자 문제나 해부학적 문제가 임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조속히 파악하고 싶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좋은 산정 관리는 가족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